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1일 후에 시행되는 첨생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되어서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첨생법으로 줄기세포, 면역세포, 체세포 치료제, 이종장기 관련 기업들이 모멘텀이 될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법을 처음 들었을 때요. 첨생법? 갑자기 첨생법? 매생이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첨생법은 줄임말입니다. 정식 명칭은 좀 깁니다.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를 줄여서 첨생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뭐냐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작년의 성과로 뽑은 3대 분야 10대 성과 자료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3대 분야 10대 성과. 3대 분야 하나의 세 번째가 바이오 쪽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8번째죠. 10대 성과 중에 하나, 첨단 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이쪽 분야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첨생법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첨생법이 있었던 만큼 올해 중에 언제 시행되는지가 관심이었는데, 올해 시행된다는 거죠.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시행이 됩니다. 이 법안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분류된 기존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시켜서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허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가 됐었습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 자료는요, 첨단 재생 바이오의약법, 첨생법이라고 하는데,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골자로 한 법안인데, 2018년 8월 발의돼 국회 중에 계류 중이었다가 작년 3월 25일 법안 소위 통과했고, 작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 세포를 채취하고 관리할 수 있게 허가한다는 점입니다. 인체 세포? 지금까지 윤리적인 문제로 실험을 제한했던 줄기세포 실험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암이나 희귀질병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유익성이 자료에 의해 증명이 된다면 임상 2상 후 조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을 생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지금 보시는 게 의약품 개발 5단계인데,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10년 넘게 걸리잖아요. 10년? 15년? 이렇게 걸립니다. 10년, 15년. 전임상도 있죠. 그쵸? 임상시험에는 1상, 2상, 3상이 있습니다. 그쵸? 4상까지도 있기도 하고.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쩌면 돈만 쓰고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판 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여기 임상 3상 시험을 생략하면 약 업계에서는 3년에서 4년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병 환자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고무적인 분위기겠죠? 효과가 완벽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의료, 제약, 바이오 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논란이 있겠죠? 첨생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쪽에서는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고 제약사들의 돈벌이를 강화하는 법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임상 3상을 통과하지도 않은 물질을 판매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비판인 거죠.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누구나 마음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환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입니다.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때에만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임상연구 역시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해 국가 소속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려 크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임상 이상 후 조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되는 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조건부 허가 대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처럼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감염병 등이 조건부 허가 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혜업체는 지금 말씀드린 해당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와 또 동물의 조직 및 장기를 이식하는 이종 장기 개발 업체가 수혜업체가 될 수 있겠죠. 관련주로는 10개 이상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에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좀 확인이 필요하죠. 뭐냐면 우선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 첨생법이 과연 시장에서 주목을 받느냐 아니냐의 여부. 항상 이런 모멘텀이 있다고 해서 와 정말 야 첨생법 이제 막 관련 종목군들 막 다 급등하고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테마라는 게.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느냐 아니냐 여부. 시장 분위기도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주목을 받는다면 테마주로 그 세기가 강한지 약한지 여부 등도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테마주에는 대장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으로는 좀 뭐 말씀드리면 파미셀, 프로스테믹스, 바이오 솔루션, SCM 생명과학, 차바이오텍, 안트로젠, 강스텐 바이오텍, 네이처셀, 녹십자 랩셀, 녹십자셀, 그리고 NK맥스, 셀리드, LNC 바이오, 옵티팜, 제넴 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차트를 한 번씩 다 봤는데 위치도 각각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렇게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 흐름도 좀 다르고 또 코로나 관련주로도 조금 올라온 종목도 있고 뭐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도 있고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게 중요합니다. 시장 분위기, 주목받느냐 아니냐, 주목받는다는 그게 강한지, 대장주가 있는지 등 그런 것들을 뭐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미 좀 올라와 있는 종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이오 업체, 바이오 업종이라고 하면 끼가 많잖아요. 뭐 그런 거. 또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만약 이번에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관련 내용에 대한 그리고 일부 종목으로는 분명 지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모양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